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국인을 해결하라. 이제 그 부정적인 제국인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편인을 재성이 와서 자극을 하게 되면 편인이 염세주의에 빠진 편인이 세상을 다시 살아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재성으로 인해서 원동력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정인을 일간이 간목일 때 그 개수 정인을 이제 그 무토나 이제 기토라는 저 재성으로 정인을 재극인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일단은 그 정인이라면 편인은 어떤 예술적인 가치, 매니아적인 가치, 소외된 계층, 뭐 예술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염세주의에 빠진 사람들, 고독, 철학, 종교, 근심, 걱정, 불안, 미래에 대한 준비성, 이런 것들이 이제 편인의 대표적인 인자가 되겠는데요. 정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학문입니다. 학문, 공부. 자격증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머리로 하는 어떤 기획이나 구상, 아이디어, 계획,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성이 되는 건데, 특히 이제 그 학문, 공부, 자격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성 중에서도 정인의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인은 학문을 수양하는 것, 학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 학식, 학자가 되려고 하는 것, 교수, 뭐 이런 배움의 맛을 아는 것, 배움, 선비, 학자 선비 같은 거죠, 선비. 이런 성분이 이제 그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편인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좀이 아니죠. 완전 상반되죠. 그 다음 이제 그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돈, 현실성, 나의 영역 확보. 이 공부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 금전하고 공부는 이제 서로 아주 반대적인 인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인이 만약에 북이면 여기가 재성은 남입니다. 정인이 동이면 여기가 재성이 서고, 서로 아주 상반된 관계거든요. 정인이 있는데 재성운이 있든가 아니면 옆에 재성이 있든가 하게 되면 공부하려는 사람이 돈 벌겠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부하다 말고 돈 벌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을 잘 벌 수가 있을까요? 그 정인이. 생각해 보십시오. 도서관에서 고시원에서 계속 공부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장에 나가서 내가 물건 팔겠다 하게 되면 의심부터 들지 않겠습니까? 과연 저 사람이 시장에 나가가지고 물건을 잘 팔 수가 있을까? 바로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고시원에서 공부하던 사법고시 준비하던 사람이 사법고시 준비하다 말고 장사나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노점 깔아놔가지고 물건을 팔겠다고 하는데 잘 팔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의심부터 들 것입니다. 저 사람의 속마음이 과연 뭘까라고 의심부터 들 것입니다. 갑자기 공부하다가 말고 장사하겠다는 속셈이 뭘까라는 의심부터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이 있는데 재성이 옆에 있어가지고 제극이 되면 이 정인은 돈 벌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정인은 돈을 벌 줄을 모릅니다.
속마음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 사람이 교묘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나 모르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는 공부하는 것이지 돈 버는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 줄을 모르는 그 정인이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저의가 의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잔머리를 쓰는 것 같고 교묘해지는 것 같고 사람을 등쳐 먹으려고 하는 것 같고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맞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상당히, 정인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교묘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등쳐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인이 재성이 있으면요. 아니면 정인격인데 재성운이 들어오면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정인이라는 그 공부, 뭐 예를 들어서 정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고시 준비하는 그런 사람에게 재성이라는 어떤 돈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돈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교묘하게 벌까라고 하는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기획 부동산업자들,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획 부동산업자들이 나타나서 같이 사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기치려고 하면서 네가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 거 아니냐. 그 법을 우리에게 잘 알려줘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수법을 써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수법을 써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니까 너가 가진, 너의 머릿속에 든 그 법의 지식이 필요하다. 도움을 줘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재극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재성이라는 기획 부동산업자들이 나타나서 꼬드기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말고 우리 같이 돈 벌자. 너의 머릿속에 든 그 법의 지식을, 법학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줘라. 그러면 우리는 더 교묘한 수법을 더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묘하게 꼬드기는 상황이 정인이 있을 때 재성이 나타나서 재극인을 때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인, 재성, 재극인, 그리고 이제 그 정인은 정치인 같은 것입니다. 재성은 이제 뭐 기업가, CEO 같은 것이고, 여기는 이제 그 정치인, 관연소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정경유착입니다. 이게 정경유착. 정치인과 기업가 간에 이제 그 서로 은밀히 만나가지고 서로 이익을 위해서 담합하는 것입니다. 재극인이. 정치인에게는 뒷돈을 대주고, 정치자금이랍시고, 정치자금이다 라는 어떤 그 긍정적인 타이틀을 걸어가지고, 그렇지 않은 돈인데, 검은 돈인데, 정치자금이라는 어떤 그런 명목상 명명해서 정치인에게 이제 뒷돈 대주고, 정치인은 그 기업가에게, 재벌 기업가에게 어떠한 공적인 편익을 제공해 줌으로써 서로 간에 윈윈하는 그런
상황, 그 정경유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도 재성이 정인을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관운이 어떨까요? 편인이 있는데 재성이 자극하면 긍정적이라고 했고, 재성이 있는데 정인이 자극하는 걸 부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관성운이 나타나게 되면 재생관, 관인소통 해가지고 편인이 더 커지잖아요. 그럼 관인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동사무소가 더 도와줘가지고 이 편인을, 소외된 계층을 더 도와줘가지고 편인이 살아나는 것은 동사무소가 도와줘가지고 지나친 여러 가지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더 일을 안 하게 되는, 자극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일을 더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제극인을 해결하라, 긍정적인 제극인. 그때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때의 관성, 동사무소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자로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정적인 재성 정인, 이 부정적인 그 상황에서 관성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재생관, 관인 소통됩니다. 그러면 이 관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정경유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관성운이 나타나가지고 이 부정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재생관, 관인 소통으로. 그럼 뭡니까? 이 재성이라는 기업가, 재벌, CEO 이런 사람들이 관성에 돈을 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개인 정치인에게 뒷돈 대다가 관성운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개인 정치인에게 정치자금 대다가 그 자체 그 정치인이 몸담은 그 정당에다가 돈을 대주면 이게 재생관 관인소통으로 인해서 그 더 정치인이 더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인데, 이게 정당에다가 개인적인 뒷돈을 대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그 정당에다가 정치자금을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제극인 상황일 때 중간에 관성이 개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당에게 정치자금 대주는 것은 정당 자체에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대주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그 정인이 다시 살아나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성이 살아난다는 것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정당 자체가 인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어떤 상황을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두세 번 이렇게 계속 들으시면 이해가 이제 되실 겁니다. 이런 운에 제극인은 이제 부정적인 인자이다, 이제 부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상황일 때 이 재성이 지금 재성으로 인해 가지고 부정적인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운에서 가불목이라는 비견겁제 운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견겁제, 비겁 운이 와서 이 재성을 이제 컨트롤 해버리면 정인이 그걸 안 받잖아요. 재성에 대해서 그걸 안 받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돈을 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부하던 사람이 공부 접고 시장에 나가가지고 종잣돈 마련해서, 장사하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종잣돈 마련해서 장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견겁제가 와가지고 이 종잣돈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다 말고 장사하려는데 주변 형제가 나타나서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라고 돈 있으면 좀 빌려다오. 내가 급히 쓸 때가 있어서 당장 좀 사연이 급하니 당장 이제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돈이 필요하니 돈 있으면 좀 빌려다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비경급제가 오게 되면 돈이 분탈되잖아요.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공부하러 가게 됩니다. 장사하겠다는 거 접고. 주변 형제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게 되면 사법고시 준비하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돈에 눈이 띄어서 사법고시 공부 접고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종잣돈을, 장사하려고 하는 종잣돈을 내 형제가 나타나서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줘 버리니 내가 장사를 못하게 돼서 결국은 다시 정인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사법고시 공부하러 고시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형제 덕에 다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돈 못 벌어서 괴롭겠지만 결국은 이게 긍정적이 되는 것을 나중에는 알겠지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돈 빌려주라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괴로웠지만 빌려줘 보니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결국은 사법고시에 합격하더라.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형제가 나타나서 종잣돈을 가져가 버린다고 하는 것은 네가 무슨 공부하던 네가 무슨 장사냐. 다시 가서 공부해라. 라고 일깨워 주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나타나서요. 이렇듯 재성이 정인을 봐서 제극인, 부정적 제극인일 때 비겁운이 와서 재성을 극해버리면 정인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겁운이 좋은 것이고, 관성운이 나타나서 재생관, 관인소통 해주니 이 관성운도 좋다. 관성인 어떤 회사의 CEO 같은 거 아닙니까? 대표 같은 것인데 어떤 회사의 CEO가 나타나서 이 재성을 나에게 투자해라. 니는 그냥 공부해라. 제극인 하지 말고 그 재성을 나한테 투자해라. 너는 그냥 공부하고 그 돈 차라리 나한테 투자하면, 관성에게 투자하면 관인소통, 너 공부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재성이 정인을 본 그 부정적인 제극인의 비겁운과 관성운은 이 부정적인 제극인을 해결하는데 열쇠, 키포인트가 된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제극인을 해결하라, 정인을 재성이 극할 때 그 부정적인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어떠한 십성의 인자가 오면 해결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